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원의 1번 사진 보기 내게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꼭 정답만 탁 잡고 끝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오답으로 나왔던 보기의 미닝도 한번 잘 잡아보면서 보기 4개 들어놓고 가는 걸로 하시죠. 자, 1번 사진입니다. 보기 4개 다시 한번 갑니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She is scrubbing the floor. B. She is closing a glass door. C. She is sitting on a ladder. D. She is filling up a bucket. 자, 이렇게 보기 4개 들으셨고요. 정답은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어렵지 않게 잡으셨겠지만 정답은 C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사다리, ladder 위에 앉아있다라고 나와 있는 C가 정답이었고요. 오답 잠깐만 보고 가죠. A부터 가겠습니다. She is scrubbing the floor. 기본적으로 이 scrub 한다는 동사는 솔이나 아니면 비누 등으로 뭔가를 박박 문질러 닦는 거잖아요. 아마 여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scrub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바닥을 솔이나 걸레 등으로 문질러 닦고 있다라는 보기였고, 저 왼쪽 편으로 유리로 된 문은 보이시죠? 그래서 그걸 닫고 있는 중이다라는 B가 She is closing a glass door. 오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답으로 나왔던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다리 위에 앉아있다. She is sitting on a ladder.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뭘로 채우는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filling up 한다는 건 무언가를 채우고 있으니까 이걸 물을 담아서 바켓을 채우든 아니면 물건들을 담든 간에 뭔가를 채우고 있는 사진이 나와줘야만 She is filling up a bucket.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다리 사진이 전기토익 파이터에 제법 자주 나와요. 왜 사다리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통 사다리 사진이 나왔을 때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She is carrying a ladder 라는 표현 같은 것들이 잘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carrying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carry라는 동사는 나르다, 운반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몸에 지니다 아니면 휴대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꼭 이 사진 안에서 이걸 나르는 게 아니더라도 몸에만 지니고 있어도 carry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정답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들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혹시라도 아까 filling up a bucket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오답이었는데 혹시 이런 사진을 띄워놓고 이렇게 나오면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A. She is carrying a bucket. A. She's carrying a bucket. 정답으로 나왔을까요? 오답으로 나왔을까요? 이런 걸 정답하고 잡아놓으셔야 돼요. 이게 뭘 나르는 거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는 건데 이거 나르는 게 아닌데 오답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carrying a bucket 같은 건 그럼 이거 사다리도 지니고 있는 거 아니냐? 엉덩이로 사다리 이렇게 지니고 있는 거 에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진에서는 앉아있다라고 얘기하든지 carrying a ladder 그건 아니지. 대신 몸에 지니고 있다면 carrying a bucket 정도. 혹시 버스탑 같은데 버스 정류장 같은데 여자분이 핸드백 같은 거 팔에 이렇게 딱 걸어놓고 어떤 움직임도 없는 딱 고정된 상태로 버스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진이 나왔는데 A woman is carrying a handbag 하고 나오면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정답 잡아놓으셔야 돼요. 꼭 나르다 운반하다가 아니더라도 몸에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정답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사진으로 바로 가시죠. 사물 사진이었는데 같이 한번 보고 마찬가지로 오답도 잘 가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A부터 다시요.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A section of the walkway is being swept. B. A pedestrian is resting on a bench. C. Potted plants are on both sides of a couch. D. Gardening tools are propped against the windows. 자, 이렇게 놓고 가셨어야 되는데요. 정답으로 나왔던 건 화분에 들어있는 꽃들이 카우치 양쪽에 놓여져 있다라는 C가 정답이었죠. Potted plant. C. Potted plants are on both sides of a couch. 그 인도의 어떤 한 구획입니다. 어떤 a section of a walkway 하고 나와 있는 것이 is being swept 하고 되어 있다면 A가 정답이 되려면 A section of the walkway is being swept. 누군가가 sweeping 하고 있어야겠죠. 빗자루 등으로 어떤 인도의 어떤 한 부분을 쓸고 있다면 someone is sweeping a section of the walkway. 그럼 그걸 수동 진행형으로 바꾸면 a section of the walkway is being swept. 발음 한번 다시 가보죠. A section of the walkway is being swept. 누군가가 sweeping 하고 있는 사진이 나와줘야 돼요. A section of the walkway is being swept. 그 보행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a pedestrian도 전기토익이 참 좋아하는 어휘입니다. A pedestrian is resting on a bench. 벤치에서 쉬고 있습니다. 뭐 절대로 건드리실 리 없으셨을 것 같고 C 다시 한번 갈까요? Potted plants are on both sides of a couch. 그리고 오답으로 나왔던 표현이긴 한데 be propped against라는 표현을 같이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건 gardening tool이라는 건 tools라는 거 나와 있는 건 원예 기구들 뭐 삽이 됐던 갈퀴가 됐던 뭐 이렇게 원예하는 데 필요한 기구들이라서 그게 propped against 되어 있다는 표현은 어디 기대어져 있다는 표현이죠. 자, 요거 하나만 같이 정리하죠.
사람이나 사물이 어디에 기대어 있다 또는 기대어져 있다라고 쓰이는 표현 중에 사람이 주어로 나오면 be leaning against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사물을 주어로 쓰더라도 be leaning against라는 표현은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 중에 어디에 기대어져 있다 be propped against라는 표현을 같이 쓰실 수 있어요. 그럼 거꾸로 정리하면 그러면 사물이 어디에 기대어져 있으면 be leaning against도 쓸 수 있고 be propped against도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람한테는 be propped against를 쓸 수 없다는 얘기겠죠. 사람이 어디 기대어져 있으면 그땐 be leaning against 하나로 잡으셔야 되고 사물은 leaning against 또는 propped against 둘 다 쓸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 놓겠습니다. 예문 한 번만 보고 갈까요? 남자가 벽에 이렇게 기대어져 있는 사진이 나왔을 때 이런 건 되겠죠. A man is leaning against the wall. 정답. 그러면 사다리가 어떠한 벽에 이렇게 기대어져 있습니다. 어디 올라가려고 건물 벽에다 사다리를 이렇게 기대어 놓았다면 A ladder is leaning against the wall. 당연히 정답일 거고 같은 표현으로는 A ladder is propped against the wall. 이렇게 나와 있는 것까지 잡아놓으셔야 돼요. 사람이 주어로 나왔을 때 lean이라는 동사가 나오면 이게 거의 지나가는 사람 100명 붙잡아 놓고 야, 일로 와봐. 야, lean이라는 동사가 미닝이 기대다게 숙이다게. 그러면 다 고민해요. 아니, lean이라는 동사의 뜻이 기대다게 숙이다게. 그러면 한 2, 3초 고민하다가 기대다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제일 많겠지만 lean이라는 동사는 기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숙이다 또는 기울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어디에 기대어 있거나 아니면 어느 앞쪽으로 숙이고 있어도 전부 다 정답으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인데 예문 3개만 한번 같이 보고 가죠. lean이라는 동사가 기대다 하나로만 딱 국한시켜 놓으시면 안 돼요. 숙이다 아니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자, 예문 3개입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전에 봤던 그 표현인데 A man is leaning against the wall.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요. lean이라는 동사가 나왔을 땐 사실 어디에 기대어 있다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counter란 명사도 잘 알고 계시죠? 허리 정도 높이 올라오는 평평한 선반들은 토익은 전부 다 counter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주방 카운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체크인 데스크에 있는 카운터,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있는 카운터, 전부 다 카운터.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게 슈퍼마켓 등의 계산대도 카운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아니면 허리 정도 높이 오는 목수분들이 작업하는 그 평평한 판도 카운터.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리 정도 높이 올라오는 선상에 평평하게 깔려져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카운터. 그럼 일단 주방을 예를 들어보죠. 남자가 주방 카운터 위에서 요리를 하려고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그리고 누가 봐도 아니면 뭐 싱크 같은 데서 접시를 닦고 있을 때 A man is leaning over the counter. 정답 이렇게 쓰셔야 돼요. 창가 쪽으로 뭐 괴로운 일이 있는지 난 왜 이러냐 하면서 창가 쪽으로 허리를 숙이고 있다면 A man is leaning toward the window. 이렇게 정답으로 잡아놓으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응용해 볼까요? 소파에 앉아있는 남자가 저 앞쪽에 있는 펜을 하나를 잡으려고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앞쪽으로 A man is leaning forward to get a pen. 이런 표현도 정답으로 나올 수 있겠죠. A man is leaning forward to get a pen. 남자는 펜을 잡기 위해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죠? lean은 기대다, 숙이다 둘 다 가지고 계셔야겠습니다. 뭐야 이거? 모자 벗겨봐라 누군지 봐야겠다. 벗기면 저예요. 자, 보기 2개 드릴 테니까 답 하나만 골라보시죠. 갑니다. A, A man is leaning against the back of the chair. B, A man is leaning over a drawer. 둘 다 lean이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렇게 둘 다 lean이라는 동사를 갖고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걸 정확하게 구별하시라고 한번 만들어 놓은 문제니까 다시 A, B요. A, A man is leaning against the back of the chair. B, A man is leaning over a drawer. 자, 정답 찾아주시죠. 답은 A, B? B 이렇게 하셔야 돼요. A는 남자가 의자 뒤에 기대어 있다는 표현이고 이건 서랍 위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진에서 이런 보기가 나왔을 때 씩 웃으면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A가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A man is leaning against the back of the chair. 자, 마지막으로 제 사진 한 번만 더 보시죠. A man is leaning against the back of the chair. 이게 답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정답 가시면 되겠네요. A man is leaning against the back of the chair. 애쓴다. 이걸 좀 잘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이니까 이런 거 lean이라는 동사까지 정리하고 2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파트 문제가 아까 제가 10개라고 말씀드렸죠. 질문을 필요에 따라서 한 번 또는 2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어느 점수를 목표로 하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정말로 진짜로 높은 고득점 또는 진짜 실력을 갖추시려면 질문의 일부를 캐치해서 오답을 지우는 연습이 아니라 질문 전체의 미닝을 한 번에 우리말로 잡아나가는 연습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지금 내 300점도 안 나와서 지금 일단 300점 넘기려고 그러는데 그 질문을 한 번에 우리말로 잡으라고 그러면 잡히겠냐? 의문사 좀 듣고 이렇게 해야지. 물론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단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 끝까지 오르려면 그 질문의 일부를 캐치하는 게 아니라 질문 전체의 미닝을 한 번에 우리말로 꽉 잡아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어느 점수대에서나 다 그렇게 연습해야 된다는 건 분명 아닙니다. 자, 하지만 결국엔 자, 가죠. Number 3. Where did you buy that new jacket? A. 모르겠어요. 의문사 where는 정확하게 들으셨겠지만 이게 where 하나를 듣고 나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너무 기분 좋게 정답 하나를 찾을 텐데 전기토익에 가보면 의문사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질문 전체를 Number 3. 너 그 자켓 처음 보는 건데 그거? Number 3. Where did you buy that new jacket? A. It was my birthday present. B. They sell jackets at 20% off. C. By cash or credit card. 그러니까 슬라이드 보시겠지만 이게 의문사 where만 듣고 나면 답이 없잖아요. 의문사 where만 들으면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아주 예전에 공부했을 때는 장소가 나와야 된다고 들었는데 의문사 where를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보기 세 개에 장소를 나타내는 보기가 없어요. A. It was my birthday present. B. They sell jackets at 20% off. C. By cash or credit card. 그러면 A 지우고 B 지우고 C 지우고 나면 답이 없는 건데 정답은 A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잡을 때 Where did you buy that new jacket? 여기서 that은 리딩에서 얘기하는 지시 형용사라는 거죠. 그 새 자켓. 야, 너 입고 있는 그거. Where did you buy that new jacket? 그래서 이거 자기가 산 건가요? A. It was my birthday present. 이게 질문 전체가 딱 잡혀야 아 하면서 느낌이 오지. 의문사 where만 닦고 가면 A를 딱 두고 나서 뭐가 어디냐 무슨 생일 선물이야.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되니까 이런 걸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나마 이 질문은 들을 때 느낌이 좀 잘 오죠. Where did you buy that new jacket? 조금 더 잘 오죠. 이게 이렇게 나오면 오답이 조금 더 나와요. Where did you get that new jacket? get that이 뭐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발음 한 번씩만 해보실까요? Where did you buy that new jacket? 자, 이번엔 밑에 걸로 한번 해보세요. Where did you buy that new jacket? 자, 위에 걸로 한 번만 더 보세요. 야, 너 진짜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너 맨날 자켓 맨날 똑같은 거 하나만 입고 다니는데 너 그 새 자켓 어디서 났어? Where did you buy that new jacket? 너 설마 그거 훔친 거 아니지? 너 어디서 났어 그거? Where did you buy that new jacket? 야, 생일 선물로 받았다. 왜? A. It was my birthday present. 이렇게 마무리하셔야 돼요. Where did you get that new jacket? Where did you buy that new jacket?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죠. 자, 4번 조금만 더 완벽하게 우리말로 한번 잡아봐야지라는 목표로 한번 가겠습니다. Number 4. Haven't you seen the exhibit of modern sculpture yet? 이따 슬라이드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부정의문문은 일단 살짝 무시하고 한번 해보세요. Have you? Haven't you? You, 너. Number 4. Haven't you seen the exhibit of modern sculpture yet? A. I'll give you a map of the park. B. I saw her more than 3 decades ago. C. I plan to go sometime this month. 자, 정답 같이 가볼까요? 자신 있게. 정답은 C.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자,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Haven't you seen the exhibit of modern sculpture yet? 현대 조각전이겠죠? 현대 조각 전시회 아니면 현대 조각전. Haven't you seen the exhibit of modern sculpture yet? A. I'll give you a map of the park. 제가 공원 지도 드릴게요. I saw her more than 3 decades ago. 나 그저 30년도 넘게 전에 야, 한 30 몇 년 전에 본 와, 얼마 만에 보는 거야? 30년도 넘었는데. I saw her more than 3 decades ago. C. I plan to go sometime this month. 정답 하셔야 돼요. 갔다 온 건가요? 안 갔다 온 건가요? 아직 안 갔다 온 거죠? 그리고 sometime this month 하고 나와 있는 건 이번 달 중에라는 표현이죠. 지난 건 아니고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7월 5일이다. 뭐 예를 들어서 7월 5일이다 그러면 sometime this month 이번 달 앞으로 남은 이번 달 중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일단 두 가지를 포인트로 조금 얘기를 하면 일단 부정의문문에 먼저 등장하고 있는 이 부정문은 사실 무시하고 들으시는 게 순발력이 조금 더 좋아지거든요. Have you seen? Haven't you seen? 사실은 같은 의미라서. 그리고 의문문 마지막에 들리는 이 yet 같은 건 사실 해석을 안 하시는 게 더 좋거든요. 왜냐면 부정문에서 yes은 아직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보고서를 쓰지 못했다. 나는 아직 보고서를 쓰지 못했다. 근데 의문문 맨 끝에 붙는 yes은 해석이 이미 또는 벌써의 의미로 해석이 돼서 야, 너 그 현대 조각전 이미 본 거 아니었냐? 아니면 너 그 현대 조각전 봤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의미라는 게 의미상 차이를 주지 못해요. 진짜 보잘것없는 부사라서 사실 듣는 사람은 맨 뒤에 yet 하고 들리면 뭔가 이걸 대단히 해석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지만 사실 의미가 없어요. Haven't you seen the exhibit of modern sculpture yet? 이게 여기까지만 나오면 그나마 의미가 좀 빨리 오는데 Haven't you seen the exhibit of modern sculpture?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yet 들으면서 yet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없애야 돼요. Haven't you seen the exhibit of modern sculpture yet? 그럼 부정의문문에서 부정어를 무시해달라는 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긍정의문문이나 부정의문문이나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 뭐 yes나 no 둘 중에 하나가 빠져있지 않겠어요? Haven't you seen? Yes. Haven't you seen? No. 그럼 yes가 빠졌을까요? no가 빠졌을까요? 이게 어차피 의미는 똑같은데 야, 본 거 아니냐? 봤냐? 이렇게 봤냐 안 봤냐를 묻고 있는데 그러면 yes or no 같이 한번 가보죠. 빠져있는 거. 요 빈칸의 넓이로 봐서 저기 yes 자리다 no 자리다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Haven't you seen the exhibit of modern sculpture yet? Yes or no? No. 이렇게 끌고 나가셔야 돼요. 아니 못 봤어. 이번 달 중으로 한번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거 한 번만 보시죠. 둘 다 똑같은 답 아닌가요? Have you seen the exhibit of modern sculpture yet? No. Haven't you seen the exhibit of modern sculpture yet? No. 어떻게 물어봐도 똑같은 거라면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은 무시하셔야 돼요. 점심 먹었니? 점심 먹지 않았어? 알고 싶은 게 하나죠. 뭐가 알고 싶은 걸까요? 야, 점심 먹지 않았냐? 점심 먹었냐? 알고 싶은 건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야, 그 현대 조각전 봤냐? 야, 너 현대 조각전 보지 않았냐? 알고 싶은 게 뭐라고요? 봤어, 안 봤어? 봤으면 yes, 못 봤으면 no. No, I plan to go sometime this month. 그래서 정기토익 25개의 문제 중에서 어느 달에 시험 보러 가셔도 부정의문문이 두 문제가 나올 텐데 그게 haven't you로 나올지 shouldn't we로 나올지 can't you로 나올지 aren't they로 나올지 isn't she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부정을 무시하고 의미를 조금 더 빠르게 잡아나가는 연습을 조금만 더 의식적으로 하시면 부정의문문에 대한 순발력도 확실히 좀 좋아지실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잡는 거예요. 보기와 싸우는 게 아니라 질문과 싸우는 거니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이 질문의 의미를 한 번에 우리말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1을 갖고 온통 모든 스킬을 동원해서 오답 지워. 그럼 이거밖에 안 되겠는데 하고 빵빵 찍어 나가는 파트 2는 25개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Number 5. How did you train for the cycling race? A. 기차인지 훈련하단지 둘 중에 하나만 잡으세요. 트레인은 들었는데. Number 5. How did you train for the cycling race? A. The train doesn't leave until 5 p.m. B. In a recycling bin. C. My team coach helped me a lot. 이런 게 지금 몇 번 들어보셔서 괜찮게 정답을 찾으셨지만 실전에서 한 번에 만나면 잘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C였는데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How did you train for the cycling race? 기차 아니야? 에이 설마. 이게 명사로는 물론 기차지요. train. 그리고 동사로는 훈련시키다 훈련하다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 이게 품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게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는지 알면 그게 명사로 쓰였는지 동사로 쓰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죠. How did you train? How did you train? 이게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How did you train? 오, 이 명사분 큰일이에요. you가 대명사인데 train이 또 명사면 너 기차? 너 기차? 너 어떻게 기차? 에이, 이건 당연히 훈련하다, 훈련시키다의 동사로 쓰였겠지요. Why don't you take a train? 이 관사 뒤에 들린 Why don't you take a train? 그럼 이건 당연히 명사로 쓰였겠죠. 그래서 이 정기토익에서 트레인을 가지고 오답을 만드는 문제는 정말 고전 같은 문제입니다. 정말 10여 년 전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맨날 어떻게 트레인, 어떻게 훈련할 거니 제 기차는 5시에 떠나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그래서 야, 너 요번에 그 사이클 대회 나가서 우승했더라. 너 그 훈련 어떻게 했냐? 아, 우리 팀 코치가 있는데 되게 많이 도와줘갖고 와, 되게 체계적으로 알려줘서 그래서 내가 우승 이런 느낌으로 잡아내셔야 돼요. How did you train for the cycling race? 이 뒤에 게 바뀔 수도 있겠죠. 야, 너 그거 어떻게 훈련했니? How did you train for the cycling race? A. The train doesn't leave until 5 p.m. 5시까지는 떠나지 않는다 하지 마시고 5시나 되어야 떠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참고 삼아 나란틀 구문은 until 이하까지 뭐뭐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until 이하가 되어야 이거 되어질 거다. 기차 몇 시에 떠나? 5시나 되어 떠날걸? 이 정도 느낌입니다. The train doesn't leave until 5 p.m. B는 잘 알고 계시죠? 재활용통입니다. In a recycling bin. C. My team coach helped me a lot. 자, 6번이 비교적 간단했으니까 이번에는 중간에 안 끊고 한 번에 쓱 갈 테니까 답 한 번에 찾아보세요. 자, 이번엔 질문 2번이 아니라 한 번입니다. Number 6. When is your appointment with the doctor? A. Oh, he's not in the office. B. Let me check my calendar.
C. You have a good point. 간단한 답이지만 최근 정기 토익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답이죠. 직접적으로 땅 때려주는 게 아니라 약간 돌려가는 우회적인 또는 2차적인 답변으로 정답을 B 가셔야 돼요. 기억을 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캘린더에 메모 해놨을까요? 메모 안 해놨을까요? 분명히 적어놓았을 겁니다. 의사, 병원 약속이 가만히 있어봐. 언제지? 잠깐만 내가 달력 한번 확인해 볼게. When is your appointment with the doctor? 그 병원 약속 언제야? When is your appointment with the doctor? A. Oh, he's not in the office. B. Let me check my calendar. 이런 답들을 좋아하죠. 언제입니까? 다음번 세미나 언제죠? Let me check my calendar. 잠깐만 있어봐. 내가 달력 한번 확인해 볼까? 달력에 써놨는데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 Let me check my calendar. 되게 좋아해요. 토익이. 이런 건 괜찮습니다. 오늘은 오답이었지만 You have a good point. 좋은 지적이시네요. You have a good point. 좋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의미가 잘 안 올 테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You have a good point. 이 정도까지만 잡아놓고 7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Number 7. Which color did you select for the living room? which color밖에 안 들린다 이거. Which color did you select for the living room? A. 이번엔 리빙룸밖에 안 들린다. 그럼 그거 두 개 합하면 되는데. Which color did you select for the living room? 동사는 뭐였죠? select. Which color did you select for the living room?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거실 페인트를 칠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거실에 붙일 벽지 컬러를 고르는 건가? 어쨌든 which color? Which color did you select for the living room? A. yellow 이런 거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나오죠 요즘에. Which color did you select for the living room? A. Sharon and I are still thinking about it. B. Just a couch and an armchair. C. Actually, he's in the dining room. 정답은 C는 아닙니다. 정답은 A 하셔야 돼요. 예전에 어디 책에서 읽었는데 정기토익 파트 2에서 actually로 시작하는 건 정답이 될 확률 90% 이상이다. 진짜 답이 잘 되긴 해요. actually 던지는 것들이 90%? 괜히 또 저 너무 믿으시면 안 되니까 80% 하죠. 정말로 질문 들었는데 질문 안 와요. 답이. 근데 보기 중에 actually 있으면 저 같으면 actually로 시작하는 걸 찍을 것 같은데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절대로 actually로 시작한다 그래서 이게 절대로 사실 그는 다이닝룸 주방에 있는데 뭐 이런 건 아니고요. Which color did you select for the living room? Sharon and I are still thinking about it. 둘이 뭐 룸메이트라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사는 애들인가요? 쉐런하고 저는 아직 생각 중입니다. 결정했다고요?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답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We haven't decided yet. 아니면 Which color did you select? 하고 나와 있으니까 I haven't decided yet. 이런 답들도 정기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죠. 그거보다 조금 더 돌려가려면 아직 생각 중이에요. 내가 쉐런하고 얘하고 같이 사는지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런 게 오답으로 잘 나옵니다. 실제로 답을 듣고도 이게 뭐 갑자기 쉐런. Sharon and I are still thinking about it. 이 카우치는 아까 우리 파이톤 할 때도 나오지 않았나요? 카우치의 동의어가 S로 시작하는 거 하나 있는데 뭐지? 예? 카우치의 유명한 동의어 S로 시작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sofa 하셔야지요. Just a couch and an armchair. 암체어는 우리 팔걸이에 있는 의자고 카우치는 우리 알고 있는 sofa. Just a couch and an armchair. C. Actually, he's in the dining room. 자, 질문 두 번만 더 갈게요. Which color did you select for the living room? 여기까지만 쑥 자르시면 안 돼요. 여기 한 번에 싹 와야 돼요. Which color did you select for the living room? 그 거실을 위해서 어떤 컬러를 선택했니? 아직 생각 중이에요. 어떤 컬러로 하면 좋을까 이거 진짜 고민이다. 계속 생각 중입니다. Which color did you select for the living room? 자, 8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Number 8. Maria is moving to Florida, isn't she? A. 이런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가 의문문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Maria Number 8. Maria is moving to Florida, isn't she? A. Yes, 7 years ago. B. I can't go on vacation this year. C. She decided to stay here. AC만 다시 들려드릴게요. AC만 다시. 야, 나 B 골랐는데 AC만 들려주면 어떡하냐? B는 아니에요. AC요. Maria is moving to Florida, isn't she? A. Yes, 7 years ago. C. She decided to stay here. 정답은 C 하셔야 돼요. 아니 그 마리아가 플로리다로 이사 가는 거죠, 그렇죠? 이 현재 진행형으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진행형 지금 플로리다로 이사하고 있는 중이지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보통 현재 진행형으로 아주 가까운 미래를 저기 마리아 플로리다로 이사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사 갑니다. 7년 전에요. 7년 전. 에이,
이사 갈 겁니다. 7년 전에. 아, 이런 거 안 되죠. Maria is moving to Florida, isn't she? yes가 굉장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Yes, 7 years ago. yes in 2 weeks 이런 거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플로리다로 이사 가는 거죠? yes in 2 weeks 2주 후에요. 뭐 이런 건 좋겠지만 아니면 sometime next month 아까 했던 것처럼 다음 달 중으로 이사 갑니다. yes 7 years ago 이런 건 바로 듣자마자 뭐래니? 하면서 지우셔야 돼요. 이사 갈 거죠? 그렇죠? no C. She decided to stay here. stay here 이렇게 나와요. 영국 여자라서 stay here 이렇게. 발음도 괜찮으시죠? stay here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 머물기로 이사 안 가기로 결정한 거죠. She decided to stay here. 자, 되셨으면 9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Number 9. Would you like a window or an aisle seat? 참 이런 질문 잘 나와요. 선택 의문에서 이거 이게. Would you like a window or an aisle seat? A. This entrance is for staff only. B. I'll clean the window later on. C. I have no preference. 이거 괜찮네요. 답. 정답은 C. 그러면 슬라이드 보시기 전에 제가 질문하고 답만 다시 들려드릴 테니까 답의 정확한 의미를 한번 잡아보시죠. 아니 부산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갔는데 티켓만 예약해놓고 좌석은 지정해 놓지 않은 상태인데 그 체크인 하려고 갔더니 그 체크인 카운터에서 그 항공사 직원이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Would you like a window or an aisle seat? 이렇게 Would you like a window or an aisle seat?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I have no preference. preference라는 건 선호하는 것, 선호라는 건데 I have no preference. 그럼 preference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죠? 어떤 좌석이든 딱히 선호하는 게 없다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아무 자리나 주세요. 뭐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I have no preference.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보기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이렇게 툭 던졌는데 답이 너무 딱 떨어지는 거죠. Would you like a window or an aisle seat? A. I like a window seat. 전 창가쪽 자리가 좋습니다. 전 통로 쪽은 불편하더라고요. 승무원 왔다 갔다 해서 자꾸 팔 걸리고 막 이렇게. Would you like a window or an aisle seat? 아니면 I prefer an aisle seat. 전 통로 쪽 자리를 선호하는데요. 이렇게. 아니면 선택의 의문이 너무 좋아하는 답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을 때 either is fine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영국 성우가 나온다 그러면 발음은 either가 아니라 either is fine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it doesn't matter 뭐 딱히 상관없어요. 비슷하죠. 이거랑 it doesn't matter. I have no preference. 뭐 딱히 선호하는 거 없으니까 아무 자리나 주세요. 뭐 부산까지 잠깐 날아가는데 뭐. Would you like a window or an aisle seat? I have no preference. 이런 답들을 기대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런 게 나왔을 때 선호하는 게 없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돼지고기 먹을래? 소고기 먹을래? I have no preference. 딱히 선호하는 거 없다. 너 좋은 걸로 하자. 그리고 이거랑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여기선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혼동되실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 질문하고는 상관없는데 돼지고기 먹을래, 소고기 먹을래 이렇게 나왔을 때 it is up to you. 그래서 it's up to you 이렇게 나와 있는. 그건 너한테 달려있다. 네가 결정해. 뭐 이런 표현도 that's up to you 또는 it's up to you 이런 표현들도 참고 삼아 하나 잘 선택 의문을 좋아하는 답이죠. 야 버스 타고 갈래, 지하철 타고 갈래? It's up to you. 그건 네가 결정해. 네 결정에 달려있다라는 it's up to you까지만 하나 정리해놓고 가보죠.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달에 하나 나오면 어떡하죠? 7월 달에 딱 시험 보러 갔는데 이거 할래? 뭐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니면 치즈케이크 먹을래? It's up to you. 정답!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죠? 아이스크림 여기에 맞네요.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니면 치즈케이크 먹을래? I have no preference. 딱히 선호하는 거 없습니다. 뭐 아무거나 괜찮은데. 이런 것들. 둘 다 먹을래? 뭐 이런 것도 나오겠죠. 돼지 같은 이런 거. Number 10. The air conditioner on this floor just broke down. 죄송해요. 제가 너무 까불다가 틀어갖고 질문을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가보죠. 요즘 많이 더우시죠? 에어컨디셔너도 많이 틀어놓으시고요. Number 10. The air conditioner on this floor just broke down. A. That's one of the conditions for employment. B. I'll speak to the building manager about it. C. Could you turn it up a little? 매력적인 오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시요. 여기가 몇 층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2층에 에어컨디셔너가 조금 전에 broke down. The air conditioner on this floor. The air conditioner on this floor just broke down. A. That's one of the conditions for employment. B. I'll speak to the building manager about it. C. Could you turn it up a little? 자,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답은 B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The air conditioner on this floor just broke down. 2층에 에어컨디셔너가 조금 전에 고장이 났는데요. The air conditioner on this floor just broke down. 아, 그래요?
I'll speak to the building manager about it. 건물 관리인에게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잡아놓으셔야 돼요. 야, 에어컨 고장 났는데? I'll speak to the building manager about it. 자, 오답도 매력적이니까 한 번만 보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 중에 그게 조건 중에 하나라는 거. That's one of the conditions for employment. 그 고용을 위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한데요. 저 그 회사 지원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토익 900점 넘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That's one of the conditions for employment. 고용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토익은 일단 900점이 넘으셔야 되고요. 뭐 다른 것도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That's one of the conditions for employment. 이게 뭐 볼륨을 키우는 건지 아니면 뭐 바람 세기를 키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올려줘. Could you turn it up a little? 저기 에어컨 고장 났는데요. 조금만 세게 틀어라. 아니 저기요.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고요. Could you turn it up a little? 조금 세게 틀어라니까. 아니 고장 났다니까요. Could you turn it up a little? 이런 거 안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두 개만 더 가보겠습니다. 11번 가시죠. 제가 아까 그 치즈케이크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아이스크림 먹을래? 치즈케이크 먹을래? It's up to you 이런 거. 아, 식사 다 하고 나면 디저트도 좀 드셔야 될 텐데. Number 11. Wouldn't cheesecake be a good choice for dessert? 이 앞에 뭐야 이거? Number 11. Wouldn't cheesecake be a good choice for dessert? 우든 나무로 만든 건 아닌데. 우든 치즈케이크 나무로 만든 치즈케이크 설마. wouldn't. Number 11. Wouldn't cheesecake be a good choice for dessert? 그래서 제가 아까 부정어 의문문의 부정어는 날려도 의미를 잡는데 크게 문제 없다고. 치즈케이크부터 한번 가보세요. wouldn't cheesecake be good choice? Number 11. Wouldn't cheesecake be a good choice for dessert? A. It's good to see you again. 넌 아니다. 이건 아니지. Number 11. Wouldn't cheesecake be a good choice for dessert? A. It's good to see you again. B. I haven't chosen a candidate. C. I feel the same way. 같은 길 하시면 안 돼요. 정답은 C인데 이건 정확하게 한 번에 띄워드리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의미를 잡으셔야 돼요. I think so too. I feel the same way.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야, 치즈케이크 디저트로 좋은 선택 아닐까? 치즈케이크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입니다. Wouldn't cheesecake be a good choice for dessert? 이런 질문은 혹시 오답 나왔으면 그대로 하나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Wouldn't cheesecake be a good choice for dessert? 같이 한 번만 가보시죠. 그 앉은 자리에서. 주위에 사람이 많아서 크게는 말 못하겠는데 하면 작은 목소리로. Wouldn't cheesecake be a good choice for dessert? 이 정도만. 그럼 이거 아이스크림으로 한번 바꿔봐요. Wouldn't ice cream be a good choice for dessert?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Wouldn't ice cream be a good choice for dessert? 아니면 wouldn't cheesecake? Wouldn't cheesecake be a good choice for dessert? 와우, 좀 나랑 생각이 똑같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I feel the same way. 이게 소개팅에서 이런 대화가 나오면 거의 이제 썸으로 가는 거죠. 여자가 디저트로 치즈케이크 좋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I feel the same way. 괜찮으시죠? 다시 맞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후보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누굴 찍어야 되나?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이 정도의 느낌이니까. 자, 2 하나만 더 정리하고 그리고 3로 가실 거니까 한 문제만 더 날카롭게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말로. Number 12. Why was the carpet removed from the hallway? 그냥 단순히 Y로만 잡고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카펫이 왜 removed 되어졌나요? Number 12. Why was the carpet removed from the hallway? A. 그러니까 얘네 복도에는 원래 카펫이 깔려져 있었겠죠? Number 12. Why was the carpet removed from the hallway? A. I thought it was still there. B. The computer virus has been removed C. because she'll be out of town. C로 틀리신 분들이 계시면 제일 안타깝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카펫이 복도에서 왜 제거되어졌나요? 왜 카펫 다 치워버렸냐? 진짜? I thought it was still there. 나 아직 카펫 거기 그대로 있는 줄 알았는데. 치워졌어? 누가 치웠어 그걸? 얘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왜 C가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유를 묻는 Y로 시작하는 의문문에서 because로 시작되는 보기가 무조건 정답? 하고 퀘스천 마크 3개 해놨는데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 Y로 묻고 있는 퀘스천에서 because로 시작되는 보기로 나와서 정답이 되는 문제들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기토익 8.2가 7번부터 31번인데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부에
그러니까 7번부터 31번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7번부터 한 19번까지 한 13문제 중에서 Y의 because로 나오는 보기가 있으면 아마 걔들은 거의 예외 없이 정답 보기로 하는 아주 평이한 문제예요. 왜 거기 가니? 왜 병원에 가? 왜냐하면 몸이 좀 좋지 않아서요. 이런 것들이 전반부에 나오겠지만 후반부에 Y의 because가 걸리면 오답되는 보기들도 되게 많거든요. 아예 맞아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밖에 비가 올까요? 왜냐하면 내가 밥을 많이 먹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와서 이런 거는 사실은 쓰긴 좋죠. 왜 샤라는 이번 주 토요일 날 파티에 못 오나요? Because she'll be out of town. 왜냐하면 걔가 토요일 날 어디 해외로 출장 아니면 이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 가 있을 겁니다. be out of town이라는 표현은 다른 동네로 그게 뭐 휴가가 됐든 출장이 됐든 뭐 여행이 됐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이라서 난 아직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카페 치워진 걸 몰랐네 이런 느낌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런 게 오답이 좀 나오겠죠. 저기 크게 혼돈하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Y의 because로 시작돼서 정답되는 문제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답 보기로 나오면 들을 때 완전히 귀가 빵 하고 열리면서 너무 쉬워요. 근데 Y의 because로 시작된다고 무조건 정답으로 잡으시는 일은 없어야 돼요. Why was the carpet removed from the hallway? Because she'll be out of town. 왜냐하면 그 여자는 다른 동네에 가 있을 거라서요. Because she'll be out of town. 12번 같은 건 되게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Why was the carpet removed from the hallway? A. I thought it was still there. 야, 그 이사님 왜 회사 그만두셨냐? 아, 그만두셨어? 아, 난 아직도 근무하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뉘앙스의 답입니다. 카펫 왜 치웠어? 치웠어? 나 아직 거기 있는 줄 알았던데. 이런 뉘앙스로 잡아놓으셔야 돼요. 3로 넘어가기 전에 뭐 적중 예상 특강이라 이번 달에 나올 만한 것들을 한번 짚어보자 하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는 결국에 누가 질문을 듣고 나서 그 질문의 미닝을 더 빠르게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느냐를 겨루는 파트예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질문을 가만히 누가 잘 듣고 있느냐를 겨루는 파트가 아니라 내 귀로 들어온 질문의 미닝을 우리말로 트랜슬레이트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한 2초짜리 질문을 듣고 나서 한 3초 생각하더니 이런 뜻이구나 하고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2초짜리 질문을 들으면 정확하게 딱 2초 후의 미닝을 우리말로 트랜슬레이트해서 의미를 하고 잡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2초짜리 질문을 듣고 나서 한 1.5초 안에 의미를 우리말로 잡아 올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안 좋은 케이스는 2초짜리 질문을 듣고 그냥 그걸 영문으로 되뇌어 놓고 가만히 A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연습해서 만들어 놔야 될 힘은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우리말로 트랜슬레이트 되는 데까지 소요되는 이 반응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같은 패턴의 질문을 계속 우리말로 바꿔나가다 보면 유사한 패턴이 나왔을 때 질문을 미닝을 우리말로 바꿔놓는데 순발력이 조금 좋아지겠죠.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툴을 하시는 거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오답이 나오는 문제도 있겠지만 풀어나갈 때 항상 신경 써야 될 건 질문 전체의 의미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말로 바꿔나갈 수 있는지 그 연습을 하시는 거고 그게 잘 안 돼서 오답이 나온 게 있으면 스크립트 점검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한번 애워놔야겠다. 왜 그 카펫이 복도에서 제거되었나요? 이런 걸 계속 영문으로 말하면서 리뷰를 좀 해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원하는 기간 안에 목표 점수를 받으시는데 조금 더 빠르게 도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파트 1부터 갑니다. 1, 2가 딱 9문제밖에 되지 않으니까 2 7문제 포함해서 전체 9개밖에 되지 않으니까 1, 2 풀어나가는 동안만 정답 표시되어 있는 거 살짝만 치워놓으시고요. 저랑 한 번만 다시 문제 풀어나간다는 느낌으로 가시고 그리고 3, 4 풀 때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문제지 쫙 펼쳐놓고 가셔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 1, 2만 살짝 좀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어볼래? 하지 마시고요. 그 답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 보기가 지나갈 때 그냥 진짜 답 같거든요. 그래서 리뷰의 효과가 아예 없으니까 함께 조금 더 효과적으로 리뷰하기 위해서 1, 2는 답지 살짝 치워놓고 바로 한번 출발해 보는 걸로 하지요. 1은 정답만 다시 한번 찾아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보기 4개의 표현을 완벽하게 우리말로 한번 잡으려고 노력하면서 한번 다시 가시고 뭐 최종적으로 정답 고르셔야겠지만 정답 오답 신경 쓰지 마시고 4개의 보기를 완벽하게 우리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 1번 사진부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신 거죠? Number 1. A. She is picking up a backpack. B. She is facing a lake. C. She is climbing on the rocks. D. She is folding a jacket. 자, 마무리 되신 거죠? 정답만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하면서 가볼까요? 정답은 B. 이렇게 어렵지 않게 골라 놓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호수 쪽을 바라보고 있다. 호수 쪽을 향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B를 고르셨죠? B.
She is facing a lake. 뭐 다른 보기들은 크게 문제 없으셨을 겁니다. A에 나와 있는 건 배낭을 집어 들어 올리고 있는 중이다. She is picking up a backpack. 그리고 C에 나와 있는 건 바위를 오르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지요. She is climbing on the rocks. 이건 살짝만 정리하면요. D에 나와 있는 건 자켓을 접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인데 She is folding a jacket. 발음 다시요. She is folding a jacket. 실제로 파트 1에서 뭘 접고 있으면서 정답이 되는 사진은 사실 안 나오거나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얘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 하면 be holding이라는 동사 알고 계시죠? 사람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be holding이라는 동사 표현을 쓰는데 만약에 이 여자가 한 손에 자켓을 이렇게 쥐고 있는데 보기 중에 이렇게 나오면서 오답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여자가 한 손에 자켓을 쥐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진에서 she is holding a jacket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겠죠. 근데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She is folding a jacket. 잠깐 발음을 잘못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She is folding a jacket. She is holding a jacket. She is folding a jacket. 실전에서 여자가 손에 자켓을 딱 들고 있는 사진이 나왔을 때 이런 보기를 들으면서 아니야 하고 난리실 수 있어야 돼요. She is folding a jacket. 자, 정답 다시 한 번이요. She is facing a lake 하고 나와 있어서 여자가 호수 쪽을 향하다 바라보고 있다라는 표현인데 이 face가 명사로는 얼굴이죠. 뭐 당연히 face는 명사로는 얼굴일 거고 동사로 쓰면 어디를 마주보다 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나 사물 주어가 나왔을 때 어떠한 사람이 아니면 어떠한 사물이 is facing something 하고 나와 있으면 그거를 바라보고 있다 아니면 그쪽을 향해 있다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왜 얼굴이 나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 사진 잠깐만 한번 보시죠. 야, 이게 뭐냐. 아니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런 사진을 띄워놨어. 죄송합니다. 누군지는 감이 좀 오시나요? 자, 죄송합니다. 제 사진인데 이런 사진에서 이 남자가 지금 컴퓨터 쪽을 향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진이 나왔을 때 매번 뭐 타이핑 어 키보드 이런 것만 나오면 좋겠지만 매번 키보드 타이프한다는 것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기토익에서. 그래서 이런 사진이 나왔을 때 a man is facing a computer 아니면 a man is facing a monitor 이렇게 나왔을 때 정답하고 잡아놓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람 주어도 사람이 is facing a computer A man is facing a monitor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 이거 한번 보시죠. 이 건물이 수영장 쪽을 향해 있는 거죠. 그러냐? 하지 마시고 이 건물은 지금 수영장 쪽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사진이 나왔을 때 A building is facing a pool 하고 나오면 정답하고 잡을 수 있으시겠죠. A building is facing a pool 하고 나오면 동사 하나만 더 보죠. overlook이라는 동사가 전기토익 파이톤이 되게 좋아하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overlook 한다는 건 물론 reading에서 overlook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남의 실수를 눈 감아주다 아니면 간과하다, 못 본 채 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overlook인데 이 overlook이라는 동사가 part 1에 나오면 건물 등이 어디를 내려다보고 있다 아니면 바라보다라는 느낌입니다. 이 건물에서 수영장이 내려다 보이면 이렇게 써도 정답이겠지요. A building is 같이 한번 할까요? A building is overlooking a pool. 이렇게 나오면 정답 하셔야 돼요. overlook은 뭐 face뿐만 아니라 overlook 같은 동사들은 파이썬에서 너무 자주 만나시게 될 동사들이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에서 주차장이 내려다 보이면 어떡하죠? 파킹 롯이 밑에 있는데 이 건물에서 보여요. 그럼 a building is overlooking a parking lot. 정답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2번도 한번 다시 듣고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Number 2. A. Some shelves are being assembled. B. Some papers have been spread out on a table. C. The conference room is unoccupied. D. A filing cabinet drawer has been left open. 뭐 보기들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정답 찾는 데는 어려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C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 맞죠? C. The conference room is unoccupied. A부터 한번 가볼까요? A는요. Some shelves are being assembled. 선반들이 조립되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나와서 assembling 하고 있다 그러면 선반들을 막 조립하고 있는 중이라면 Some shelves are being assembled. B. Some papers have been spread out on a table. 이런 표현도 전기토익에서는 정답으로 꽤 여러 번 나온 적이 있는 표현이거든요. 어떤 사진인지 그림은 그려지시죠. Some papers have been spread out. 종이들이 Some papers have been spread out on a table. 테이블 위에 종이들이 어지럽게 쫙 펼쳐져 있으면 정답 하셔야 돼요. Some papers have been spread out on a table. D도 먼저 한번 보죠. A filing cabinet drawer has been left open. be left open이라는 표현은 열려진 채로 있다는 거니까 여기 있는 filing cabinet drawer 중에서 뭐 하나가 열려져 있으면
A filing cabinet drawer has been left open.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다 싹 닫혀져 있는 상태라서 정답은 C 이렇게 가셔야겠습니다. The conference room is unoccupied. 누가 봐도 회의실이긴 하죠. The conference room is unoccupied. occupy라는 동사가 사용하다 아니면 차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occupy. 그러면 be unoccupied 이렇게 쓰게 되면 비어있다 또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잡아놓으셔야 돼서 conference room이 is unoccupied 하고 나와 있으면 사람이 쓰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unoccupied 되어진 거지.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occupied 되어 있는 거고. 이 회의실에 사람들 모여서 회의하고 있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a conference room is occupied. 정답. 근데 이 사진에서는 The conference room is unoccupied. 발음 잘 가셔야 돼요. unoccupied. The conference room is unoccupied. 괜찮으시겠죠? A conference room is occupied. 이 발음하고 a conference room is unoccupied. 이건 구별이 되시겠죠? The conference room is unoccupied. 왜냐하면 자칫 잘못 들으면 이게 180도 의미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런 사진이 나왔는데 하나는 A bench is occupied. 하나는 A bench is unoccupied. 이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걸 띄워놓고 a bench is occupied. 이게 누군가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그건 occupy 되어진 거니까 a bench is occupied. 정답. 근데 이런 사진을 띄워놓고 a bench is unoccupied. 이렇게 나오면 에이 이거 지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벤치를 쓰고 있는 사원들이 있으면 너무 설정한 것 같나요? 자세들 좀 부자연스럽나요? 자 그러면 이거 정답이 되려면요. A bench is unoccupied. 어떤 사진이 나와야 될까요? 그냥 딱 이 사진은 정답이죠. A bench is unoccupied. 망설임 없이 잡아놓으셔야 돼요. 문제 없으겠죠? 이렇게 불안하죠? 괜찮으시죠? 진짜로 이런 사진이 전기톡에 나왔는데 A bench is unoccupied. 망설임 없이 딱 잡아놓고 가셔야 돼요. 괜찮으시겠죠? 점수 잡는 Hackers.